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이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의 구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사퇴했을 때만 하더라도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그렇게 큰 전국적 이슈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박원순 시장이 같은 이유로 성추행 의혹으로 극단적 선택을 함에 따라 내년 4월 7일 부산시장 선거와 함께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내년 4월 7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는 새로운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를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낙연의 대표 사임, 이게 지금 최대의 이슈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자, 부산에 이어서 오늘은 이 경남 창원에서 이 전당대회 연설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부겸 후보, 이낙연 후보를 겨냥해서 7개월짜리 후보가 뭘 할 수 있느냐. 자, 이번 당대표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다. 그런데 최정점에 이르렀을 때 당대표가 사임한다면 이런 당대표가 뭐 필요하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이낙연 의원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다면 전당대회가 29일 날 열립니다. 그러니까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내년 3월 당대표를 그만둬야 합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가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민주당의 당헌 당규에 따라서 대통령 후보에 나갈 사람은 당대표를 직전 1년 전에 그만둬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는 후내년 3월 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낙연 의원은 설사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임기를 채울 수 없습니다. 7개월 만에 당대표를 그만둬야지만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4월 7일 날 재보궐선거 때는 당대표가 아닙니다. 또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대표를 새로 뽑아야 합니다. 이 점에 착안해서 김부겸 후보는 나는 대통령 선거 못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당대표 임기를 채우겠다고 합니다. 이낙연의 대표 사임, 민주당 전당대회의 최고의 이슈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 문제 때문에 발칵 뒤피었습니다. 자, 민주당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박원순의 저주인가요? 박원순의 선택 때문에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아주 우습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후보도 모양이 우스워졌습니다. 박원순 시장과 관련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피해자한테 사과까지 했는데 또 서울시장 후보를 낼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는 천천히 결정하자고 합니다. 지금 이런 우유부단한 햄릿형 이낙연 후보가 지금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지지율은 여전히 1등입니다. 그럼에도 왠지 이낙연 후보 캠프는 불안해 보입니다. 반면 김부겸 전 의원, 전국적인 인기 그렇게 높지 않지만 지금 신이 나서 계속 스피커를 틀어대고 있습니다. 부산에 이어서 경남 역시 노무현 대통령과 관계가 있습니다. 또 노무현 정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낙연 후보에게 직격탄을 쏘았습니다. 위기의 최정점에서 당대표가 사임하게 되면 큰 태풍 앞에서 선장이 배에서 내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김부겸 후보가 오늘 이 전당대회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경남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김부겸은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나 우리 당의 위기를 말한다. 그 위기의 정점은 어디일까?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로 예측된다. 대선 주자도 보호해야 하고 보궐선거 후보도 보호해야 하는 당대표는 온갖 손가락질과 돌팔매질을 맞아가며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 대선 후보가 당대표를 맡게 되면 본인 지지율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김부겸의 말은 논리는 저는 상당히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김부겸에게 기회를 한번 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동의하시면 박수를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김부겸도 요즘 하는 말 보니까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독재? 내가 독재와 싸워봤는데 통합당이 감히 독재를 말해? 이런 오만함이 있습니까? 최근은 조국 전 장관도 옹호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재인 지지자들을 수용하려 하는 건데 정말 민주당에 인재가 참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낙연 후보는 지금 코너에 몰려서 부자 몸조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개월짜리 당대표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29일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된 후 9월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한다. 평소와 다른 넉 달을 잘해야 문재인 정부가 최종적으로 성공할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 제가 당대표에 나섰다.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경제를 확실히 준비해야 한다. 청년과 여성의 고통에 더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 굉장히 모범적인 답안을 연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낙연 후보의 말대로라면 9월 1일부터 정기국회 한다. 그러면 이번 전당대회에 뽑히는 당대표는 이번 전당대회용 일회용 그런 당대표란 말인지. 아무튼 당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알고 있는데 7개월만 하고 그만둘 사람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대통령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해서 아닐까 싶습니다. 이낙연 의원은 호남 출신입니다. 전남지사를 지냈습니다. 국무총리를 지내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정치공학적으로 호남 출신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나오면 그만큼 불리합니다. 계산해보면 그렇습니다. 호남은 영남이 나오든 충청도가 나오든 민주당을 찍어줍니다.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압도적으로 찍어줬습니다. 반면 영남에서는 어떨까요? 상대적으로 문재인이니까 노무현이니까 호남 후보보다는 표를 더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낙연이 나와도 과연 영남 지역에서 그만한 표가 나올까요? 이런 의문 때문에 이낙연 후보는 지금 공천이 걱정이고 대통령 선거가 걱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전당대회입니다. 당 대표를 뽑는 선거입니다. 자, 여기에 한 명 더 나왔죠. 박주민 후보. 민주당 176석에 주어진 시간은 4년이 아니라 2년이다. 이 의석을 갖고도 제대로 개혁을 추진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또 표를 주고 싶겠나? 2020, 2022년 대선에서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반드시 승리하겠다. 자, 지금 이낙연 후보는 중간에 낀 샌드위치 신세가 된 것 같습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하지만 역시 사람들의 관심은 내년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입니다. 이낙연이냐 김부겸이나 박주민이냐 참 인물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론조사는 역시 이낙연 후보가 넉넉하게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논리적 싸움에서 이낙연은 밀리는 것 같습니다. 이낙연 대표 사임, 이 단어를 계속 김부겸은 외치기만 하면 됩니다. 이낙연 사임, 이낙연 사임. 그러면 서울과 부산의 유권자들이 김부겸을 좀 동정표를 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후보가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낙연 대표 사임을 외칠수록 민주당 전당대회는 민주당 대표의 위상을 깎아내리는 그런 전당대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문재인 정권은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